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폭력 범죄, 우리 하다가 만 부분, 지금 연쇄살인 부분이 남았는데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산범죄 부분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쇄살인 부분이 남았는데요. 흔하지 않은 살인 유형이죠.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살인 유형이고,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 굉장히 한때 굉장히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었죠. 예. 굉장히 살인의 유형 중에서 가장 극단의 살인 유형이 이제 연쇄살인 유형인데요. 일단 FBI 이쪽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장소를 이제 보통은 3곳 이상 정도, 예, 3곳 이상, 그 다음에 3곳 또는 그 이상의 장소에서, 그리고 피해자가 보통은 한 3명 정도, 3명 그 이상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갖다가 연쇄살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거를 이제 연속살인 혹은 다중살인이랑 보통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속살인과 다중살인과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복기라고 하는 냉각기를 거친다는 점을 이제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다음 살인 사이에 일종의 잠복기간, 냉각기간을 가지면서 이제 범죄자가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냉각기가 뭐 짧게는 며칠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몇 주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월 단위, 길게는 몇 년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통의 연속살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몇 시간 만에, 몇 분 만에 이렇게 살인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연쇄살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편입니다. 자, 유형은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누는 거를 다 보기에는 우리 수업에서 다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스릴형 살인범인데요. 성적 가학증이나 지배를 추구하는데 연쇄살인범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살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지배의 욕구를 이제 실행시키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연쇄살인범들이 지배욕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많이 대상으로 많이 선정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린 유년 시절에 자기보다 약자를 이제 피해자로 많이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앞서서 동물에 대한 동물학대를 많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학대를 통해서 또 학대의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동물 살해죠. 네, 동물에 대한 살해 행위를 통해서 극단적인 스릴을 즐기는 형태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사람으로 발전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일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스릴형 살인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사명형 살인범입니다. 미션 킬러인데요. 이건 이제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나름 자신이 이제 뭔가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뭔가 바꿔보겠다. 그래서 변혁시키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단서를 남기고 자신이 특징을 가지고 자신의 이제 기준에 맞게 막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보통 영화 소재 같은 데서도 가끔 나오고, 가끔 이제 현실에서도 예를 들어서 특정한 유형의 사람만, 특정의 조건을 가진 사람만 공격을 한다든지 피해자로 이제 삼는다든지 하는 그런 유형의 살인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편의형 살인범인데요.
이거는 이제 재정적,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인지된 위협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유형이 마지막 세 번째 편의형 살인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생 원인을 보시면 뭐 크게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이제 흥미, 스릴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성적 만족, 이상 성욕을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약한 자, 피해자의 삶을 조정하는 지배 욕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전적 이상과 정신분열증 등 생물학적, 정신병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는 전형적으로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반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폭력과 범죄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예, 우리는 조금 더 이어서 제3범죄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범죄. 자, 제3범죄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절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절도. 자, 고대부터 존재했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범죄입니다. 인류가 이제 뭐 탄생한 이래로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범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훔치는 행위로서 재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재산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 형법 제329조에 단순 절도죄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하부 절도죄들이 있는데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제330조, 그다음에 특수절도죄 제331조 및 상습절도죄 제332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하위 절도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범죄 표준 보고서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준소유물들을 불법적으로 취득, 운반, 도주하는 행위를 갖다가 이제 범죄 절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범행 수법은요, 뭐 침입절도, 그다음에 무슨 치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훔쳐가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을 이용하는 절도, 그 다음에 속임수 절도 같은 거, 이런 실무상 범행 수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서는요, 침입절도, 그 다음에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그 다음에 차량 이용절도, 기타 등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UCR에서는 소매치기, 들치기, 상점절도, 자동차로부터의 절도, 자동차 부품 절도, 자전거 절도, 건물에서의 절도, 자판기 절도, 기타 등등으로 따로 또 분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절도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뭐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만 보자면 수카라는 학자의 침입절도 유형 분류를 보자면 첫 번째 이제 전문적인 침입절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직업적인 절도 범죄자인 거예요. 예, 직업적으로 남의 집이나 사무실 등에 침입해서 금품을 훔치는 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예, 전문 절도범이죠. 그래서 범죄 기술이 매우 전문적이고요. 범죄 조기화의 수준도 굉장히 매우 높습니다. 조직화라고 봐야겠죠. 조기화가 아니고 범죄 조직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침입절도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은 단독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명이 합심해서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전문적인 침입절도고요. 자, 두 번째가 아마추어 침입절도입니다. 보통은 이제 청소년 비행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며 수법도 정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상당히 결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적이지 못하고요. 다분히 즉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왈시라는 학자의 침입절도 분류를 좀 보자면 도전적인 침입절도. 자, 이거는 이제 재물 자체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 소유자에게 재산 피해를 주기 위해서 침입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주거 침입 절도 후에 피해자를 폭행, 강간하거나 아니면 가구, 기물 또는 건물을 훼손,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재물 자체를 훔쳐가는 것보다는 뭔가 파괴 행위, 예, 그거 자체에 좀 더 이제 그 주안점을 두는 절도 행위를 갖다가 도전적인 침입 절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용적인 침입절도 유형입니다. 이거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고 이제 또래 집단의 존경을 얻을 생각에서 무모하게 침입절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담성을 보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만용적인 침입절도. 뭔가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그 목적에서 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전형적인 침입절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취적 침입절도입니다.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치는 것이 목적인 전형적인 유형이고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또 하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약탈자적인 침입절도가 있고 요령 있는 침입절도가 있는데요. 약탈자적인 것은 무차별적으로 닥치는 대로 남의 재물을 훔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령 있는 침입절도는 선택적이고 정교하게 재물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뭔가 더 값어치가 나가고 뭔가 더 뭔가 황금성이 좋거나 아니면은 이게 작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처분 가능성이 더 높은 물건을 뭔가 더 선택적으로 요령 있게 가져가는 걸 갖다가 요령 있는 침입 절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넷과 라이트의 침입 절도 유형 분류를 보시면 계획적인 침입 절도. 자, 이것은 이제 범행에 앞서서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범행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되돌아오는 물질적인 이익이 큰 그런 범죄를 계획하는 전문적인 침입 절도범들을 포함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좀 이렇게 범행 횟수에 비해서 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재무적인 이득이 큰 거, 그쵸? 그래서 위험의 부담은 크지만 굉장히 재물적인 이익이 큰 그런 그 형태의 스케일이 굉장히 큰 형태의 절도를 이제 계획하는 그런 데는 있어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계획이 없이는 성공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죠.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그런 형태의 절도범들. 그리고 이제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없으면은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전문적인 침입 절도범들이 가담을 해야지만 성공이 가능한 형태의 침입 절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계획적인 침입 절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탐색적인 침입 절도입니다. 자, 이거는 그때그때 뭔가 계획을 한다기보다 뭔가 답사를 하는 거예요. 적합한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범행 지역을 사전 답사하는 유형입니다. 범행 기회를
다양하게 찾으면서 날품파리처럼 여러 지역을 전전하다가 뭔가 이제 레이더망에 걸려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타겟을 이제 삼아서 이제 절도를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유형의 그런 절도를 갖다가 탐색적 침입 절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회주의적인 침입절도입니다. 범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선택된 기회에 반응을 하고요. 이 경우는 좀 경험이 없는 경우, 대부분 이제 청소년들,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며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세 번째가 기회주의적 침입절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절도 원인에 대한 범죄 이론적 설명을 우리 이거 앞에서 사회학적 그 범죄학 원인론 할 때 설명을 했던 이론들을 지금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절도 전형적인 재산 범죄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범죄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노미 이론 기억나시죠? 이건 이제 경제적 성공에 대한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 사이의 불일치. 이거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와 성공이라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다는 목표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은 제도화된 수단은 얼마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불일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분노와 좌절을 겪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의 현실을 이제 그 깨닫고 그냥 보통은 이제 순응을 하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법적인 그 혁신형이라고 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부와 성공을 이끌려고 하죠. 그래서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라도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얻으려고 할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때 아노미 이론에서 아노미 형태의 그 반응하게 되는 유형 5가지를 배웠었는데 혁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인 재산 범죄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인 차별 접촉 이론인데요. 자, 이거는 그거죠. 이제 절도라는 범죄에 이제 물들게 되는 거, 그리고 절도라는 범죄 수법을 배우는 것도 어떠한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습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도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친구들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비행 친구들과의 더 잦은 접촉을 통해서 절도 행위를 저지르는 기술과 합리화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라는 그 차별 접촉 이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절도 행위를 통해서 이 행위를 해도 된다. 이 행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 이득, 그리고 이 행위를 함으로써 내 행위에 대한 그 죄책감을 그 씻어내는 그런 그 합리화하는 태도, 이런 것까지도 다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차별 접촉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이제 보통은 어느 사회든지 메인 문화가 있거든요. 그 보통의 그 사회학자들이 보기에는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메인 문화는 중산층들이 이끌어 나가는 문화를 메인 문화라 그 주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비행 문화, 하위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위 문화의 성격이 어떠냐면
고유한 그 주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행적이고 범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위 문화 성격 자체가. 그리고 이 하위 문화 속에서 오래 생활을 하게 되다, 여기서 성장을 해 나가고 여기서 이제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절도 행위를 유발하는 비행 문화를 이제 배우게 되고, 거기서 생활하게 되다 보면은 절도를 저지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층에 대해서 좀 차별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합리적 선택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절도를 통해서 자신이 잡힐 확률보다 절도를 성공해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고 만족해하고 이득을 얻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합리적 선택을 거친 후에 범행을 실제로 행하는 그러는 확률을 갖다가 그렇게 행한다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합리적 선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인간이 그 비용 편익을 할 줄 아는 인간이고요. 보통은 처벌과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을 비교 형량을 할 때 감수해야 되는 처벌과 고통,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을 비교했을 때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 행위를 감수하고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제3범죄에 있어서는 이러한 합리적인 선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보통 제3범죄에는 보통의 감정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가는 대인 범죄보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설명 여지가 굉장히 더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 잘 설명이 안 되는 유형의 범죄가 이제 그 무동기 범죄라든지 아니면은 격정 범죄, 아니 그런 범죄, 감정이 들어가는 형태의 범죄들을 갖다가 합리적 선택 이론이 잘 적용이 되지 않는 범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형적인 제3범죄인 절도 같은 경우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 가장 잘 설명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공식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범죄 동기를 보시면, 절도의 원인의 범죄 동기를 보시면 이욕이 가장 많고요. 예, 아무래도 아까 합리적 선택 이론을 이제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호기심, 그 다음에 우발적인 거, 이게 많습니다. 단순 생계형 범죄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고요. 물질 만능주의나 향락문화, 한탕주의가 절도를 유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개인의 잘못된 가치관과 상대적인 박탈감, 사회 환경적 요인들에 의한 절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점절도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보시면, 고객 또는 고객을 가장한 사람이 상점에서 판매를 위해서 전시한 상품을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절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점절도도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성을 보시면 나이 어린 연령층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좀 오래된 연구긴 하지만 미국 연구를 보시면은 고등학생, 대학생, 그 다음에 30세 미만의 전체의 상점절도 피해자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소매상 연합의 통계 자료를 보면 모든 상점절도의 50%가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상점절도는 굉장히 암수범죄가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공식 통계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인을 보시면
물건을 보고 충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적으로 그 필요에 의해서 저지르는 경우, 재미로 저지르는 경우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하고 쉽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분노로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재미나 스릴로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상점절도에 대해서 이제 범죄로 엄격하게 인식을 하고, 요새는 이제 CCTV가 워낙 잘 돼 있어서요. 상점 절도에 대해서 이제 좀 대응이 엄격하게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점 절도가 많기는 하지만 대응을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